얘들아, 다 적어줬을까?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잘 못 쉬고 오셨습니까? 얘들아, 성적표 아직 안 나온 학교 손. 성적표 안 나왔다. 등수도 안 나온 거야? 아, 오케이. 나머지 학교는 성적표 등수 다 나왔나요? 나왔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이제 진도 남은 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 진도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물질의 자기작 성질,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할 겁니다. 지난번에 전기와 관련된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저희 학교 누적 가능성이 있어요. 맨 앞부터 누적 가능성이 있어요. 누적한데? 가능성이 있어요. 아, 가능성. 일단 자, 자기 남았고요. 그 다음 파동 남았고요. 그 다음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남았고요. 여기가 2-2단원, 여기가 3-1단원, 여기가 3-2단원. 그리고 일부 학교는 전기 파트 안 들어간 학교 있어가지고 전기 내용 2-1단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순차적으로 진도 나갈 거고요. 얘들아, 자기는 중철교재 나갈 거고요. 파동이랑 원자 3단원은 본교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동안에는 자기 파트 먼저 진도 나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파동 단원 배로 진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전기 파트 아직 안 들어간 학교 있으셔가지고 전기 파트 안 들어간 학교는 맨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고, 혹시라도 개성처럼 누적이거나 회기 내용 있는 학교들을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다시 학교에서 안내 나온 대로 공유 주시고요. 그 다음 얘들아, 성적표 아직 안 나온 학교들 성적 나오는 대로 선생님한테 등수랑 등급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간고사 치르느라 친구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기말고사 치르느라 다시 고생을 좀 합시다. 얘들아, 고생을 합시다. 중간고사 결과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중간고사 결과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들아, 우리 내신 점수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간 기말, 그 다음 수행평가까지 합산이니까 기말고사 때 점수 잘 방어하시거나 또는 기말고사 때 점수 올려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기 파트 중단원 중에서 소단원 2개 들어갈 건데요. 먼저 물질의 자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해당 단원은 원래 기존의 물리학 1에 있던 단원이고요. 기존의 물리학 1에 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킬러 단원 아니라 거저주는 단원이었기 때문에 개념 꼼꼼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성 1페이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얘들아, 물질의 자성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앙페르 법칙이라는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가자. 다음 장에서 다시 앙페르 법칙을 이야기를 할 건데, 자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앙페르 법칙 개념이 필요해가지고 앙페르 법칙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이란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앙페르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앙페르 법칙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은 나사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옳은 나사 법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방향을 감아줄 거예요. 얘들아, 오른손으로 방향을 감아줄 건데, 이때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의 정의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석 주위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직선 모양으로 생긴 도선에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빠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해 주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때 주변에 자기장 B라고 쓸게요. 자기장 B가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 도선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 만들게 된다. 요 정도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도선의 모양이 직선 모양일 수도 있지만 직선 도선일 수도 있지만 도선의 모양이 동그랗게 감아진 원형 모양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원형 도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옳은 나사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을 거야. 그럼 아빠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에 방향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요. 그럼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가져갈 건데,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얘들아, 전류라고 하는 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전류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류의 정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류의 정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일반적으로 도선 내에서 전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선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잖아요. 도선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자 핵은 무겁잖아요.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중에 일부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일부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하의 흐름은 사실 전자의 흐름인 거야. 일부는 얘들아 우리 이온의 흐름으로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에서 수용액 상태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고위 물리학에서는 이온의 흐름보다는 전자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전하를 띤 입자는 전자라고요.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고 주는요.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고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물질의 자성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물질의 자성. 얘들아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적인 성질을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은 어떤 용어랑 짝지어서 봐야 되냐면 자기화랑 짝지어서 볼 거야. 자기화 내지는 자화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화 자화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물질의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자기장이 생긴 거야. 자성 내지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을 때 이때 이 물질이 자기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어떻게 자기장을 가지게 되냐면 자기화되게 되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가 있는데 이때 이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안에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 자석들이
자기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 자석들의 배열로 인해서 자기화 자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강자성과 상자성과 반자성인데요. 이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화되는지에 따라서 자성을 구분을 하는 거야.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화되는지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할 거야.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얘들아. 우리 이름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강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가 될까, 약하게 자기화가 될까? 강하게. 그래서 강자성인 거야, 얘들아.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되는 게 강자성이야. 그럼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어떻게 자기화가 되냐면 약하게 자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는 반자성 볼 거야. 반자성. 그럼 반자성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될까, 반대로 자기화될까? 반대로. 그래서 반자성인 거야. 그래서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화되는 거고, 강자성이나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얘들아.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나란히 자기화되는 거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약하게 나란히 자기화되는 거고, 그 다음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약하게 반대로 자기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 이게 끝이야, 얘들아.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우리가 강상, 반, 자성체는 어떻게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화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화가 어떻게 되는지, 자성이 어떻게 띄게 되는지,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앞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의 원인은 원자를 이루는 전자들이 흘러가면서 원자 자석을 가지기 때문에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두 가지의 운동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 자성의 원인은 전자의 운동인데, 전자의 운동은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합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어. 그래서 공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공전 운동은 우리가 궤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전자의 궤도 운동이다. 공전은 우리가 그냥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로 표현하기로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 뿐만 아니라 전자 자체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축으로 하여서 빙글빙글 돕니다. 지구에 의하면 자전인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때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도 하는데, 이 자전 운동은 전자의 운동에서는 스핀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핀 운동.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를 축으로 하여서 자전한다. 다시 한 번 더, 전자는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럼 원자를 이루는 전자가 궤도 운동 또는 스핀 운동을 하게 되면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전하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전자의 운동 방향이 이와 같을 때, 전자의 운동 방향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얘들아?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우리 손 오른손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진다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운동 방향 다 제각기이기 때문에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전자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얘들아.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서 극을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극을 같이 나타내는데 왜 같이 나타내냐면 다시 한 번 더 자석 그릴게 얘들아. 막대 자석 그려보시면 막대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존재하고요. 막대 자석 N극에서는 얘들아 자기장 방향이 나가요 라고 우리 외웠을 거예요. 막대 자석 S극에서는 쏙 들어가요 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위쪽에서 나가고 아래쪽에서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라고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전자가 이때 스핀 운동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스핀 운동이 지금 반시계 방향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스핀 운동이 반시계 방향이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전류의 방향은 그치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전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때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 아랫방향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 아랫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지고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성의 원인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 자석 때문이다. 전자의 운동 때문이다.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모든 물질은 원자를 이루고 있을 거고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전자의 운동이 있을 거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을 띠고 있는데 아무 물질이나 얘들아 자석이랑 붙습니까? 철판이랑 붙습니까?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야. 이해될까? 다시 이 물질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이 원자들은 전부 다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을 띠고 있을 거고 원자 자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봤더니 전체적인 물질을 봤더니 얘는 자성을 띠지 않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때 물질 안에는 하나의 물질 안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존재할 거고 당연히 수많은 원자들이 수많은 원자 자석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때 전자들이 하나 둘 셋 시계 방향으로 돌자 하나 둘 셋 반시계 방향으로 돌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원자의 전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기장을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어떤 원자의 전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어떤 원자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기장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장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때 이 물질 전체의 자기장을 계산을 해보면 얘네는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끼리 서로 상쇄가 되어서 어디 갔니 얘랑 작은 거 서로 상쇄가 되어서 서로 상쇄가 되어서 이들은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장을 띈다 안 띈다? 안 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자들이 짝을 이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들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자들이 짝을 이룬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상쇄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표현해서, 교재에서 표현해서, 문제집에서 표현해서, 문제에서 표현해서, 기출문제에서 표현해서는 전자들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전자들이 짝을 이룬다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상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자성이냐, 상자성이냐, 반자성이냐에 따라서 모두 상쇄될 수도 있고 일부 상쇄될 수도 있고 조금만 상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체적으로는 거의 자기장을 띄지 않거나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전자들이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장이 작거나 또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 자기장이 작거나 0이다. 상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쇄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페이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체의 종류 3가지 있습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게 사실상 끝이야, 얘들아.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성체라고 하면 자성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고, 우리가 자성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있었으니까 자성체는 강자성체, 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된다 그랬어?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랬어? 그치? 강하게 자기화된다 그랬고, 나란히 자기화된다고 반대로 자기화된다고? 나란히 자기화된다. 한 번 더 얘들아. 그럼 상자성체는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나란히 반대로 나란히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자성체는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나란히 반대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들아, 이 강하게, 약하게와 나란히와 반대로의 의미부터 찾을 건데요. 나란히 자기화됐다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어떤 자성체가 있어, 얘들아. 어떤 자성체가 준비되어 있고, 이 자성체를 자기화시켜서 어떻게 자기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외부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는 솔레노이드 또는 자석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 만들어줘. 선생님은 자석으로 이렇게 외부 자기장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N극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나가는 방향. S극에서는 속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그럼 이때 이 자성체 무시해도 돼, 얘들아. 자성체 무시하고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오른쪽 방향이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쏙 들어가는 방향이겠지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근데 나란히 자기화됐다 그랬잖아. 그럼 자성체 내부에서 자기화가 될 건데, 나란히 자기화된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야 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야 돼. 즉 오른쪽으로 자기화돼야 돼? 왼쪽으로 자기화돼야 돼? 오른쪽으로 자기화돼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내부에 나란히 자기화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오른쪽으로 자기화되고 외부 자기장과 나란히 자기화가 되었다면 왼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인 거야, 얘들아.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가요, 쏙 들어와요 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왼쪽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지 오른쪽 방향 자기장인 거지. 그럼 왼쪽은 무슨 극이 된 거야? 무슨 극? S극인 거야. 이해될까? 그럼 얘들아,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방향 자기장 만든다라는 것은 나가는 자기장 만든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 만든 거야? 나가는 N극이에요? S극이에요? N극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얘들아, 힘을 한번 살펴보자. 이때 이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된 자성체, 즉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외부 자석에 대해서 인력을 받습니까? 청력을 받습니까? 인력 받겠죠. N극 S극이니까, S극 N극이니까 인력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란히 자기화된다의 의미는 이제부터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인력을 받는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둘게요. 인력을 받는다. 나란히 자기화된다, 인력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반대로도 해볼 건데 안 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반대로 자기화된다는 것은 인력 받는다는 의미야, 청력 받는다는 의미야? 청력 받는다라는 의미 가지게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화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보자. 외부 자기장 똑같이 N극, S극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만들어 보겠고요. 그럼 이때 내부가 반대로 자성체가 반대로 자기화가 된다면 자성체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다시 얘들아, 왼쪽에서는 나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 거지. 왼쪽 무슨 극이야? N극 되겠어.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만든 거지. 무슨 극이야? S극이야. 오케이, 그러면 왼쪽은 N극과 N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오른쪽은 S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어떤 힘 작용하겠구나? 청력 작용하겠구나. 그래서 반대로 자기화된다 라는 의미는 청력이 작용한다 의 의미인 거야, 얘들아. 같은 극, 다른 극의 개념이랑 별개로 나란히 자기화된다, 반대로 자기화된다는 극의 개념이 아닌 거야. 자기장의 방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나란히 자기화된 게 인력, 반대로 자기화된 게 청력이야. 이게 반대 극이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강하게 약하게는 조금 심플합니다. 강하게 자기화되었다는 것은 외부에 자기장이 걸어주었는데 내부에 강하게 자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얘들아, 원래 외부 자기장이 없었을 때 대부분의 물질들은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대부분의 전자들이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쇄되었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0이거나 작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모든 물질들은 원자 자석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자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반자성이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자기화되지 않아 있던 상태인 거야. 자석에 붙지 않고 페부치에 붙지 않는 상태인 거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때부터 페부치랑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 외부 자기장을 다시 없애보자는 거야.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고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약하게 자기화되잖아. 강하게 자기화가 된다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버렸을 때 이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야.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다는 거야.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랬잖아. 그럼 약하게 자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 제거했을 때 이 내부 자기장도 어떻게 된다? 바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바로 사라진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페이지 내용 같이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전부 다 얘들아 지금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입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해.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고요. 나란히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많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얘들아, 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쇄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아래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자기구역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자기구역. 자, 그림 같이 볼게요, 얘들아. 아래 그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원자 자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때 이 원자 자석들은 각각의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때 이들이 일정 영역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원자 자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각각의 자기 구역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자기 구역, 왼쪽 아래를 향하는 자기 구역, 오른쪽을 향하는 자기 구역,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자기 구역을 만든다라는 거야. 원자 자석들이 모여서. 그러면 얘들아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기 구역을 띠고 있어.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철이랑 붙이면 철이랑 갖다 대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얘들아. 왜냐면 철도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고 철도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근데 자석을 철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붙어요. 왜? 자석이 철을 자기화시켰기 때문에 나란히 자기화시켰기 때문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자기구역은 가지지만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크기는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다시 자기장을 걸어주잖아.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때 외부 자기장과 나란히 자기화된다 그랬어? 반대로 자기화된다 그랬어? 나란히 자기화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란히 자기화되면서 자기구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이잖아. 그럼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자기구역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고 외부 자기장을 치우더라도 제거하더라도 이 자기구역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더라.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석을 준비하고 철못을 갖다 대. 이때 N극을 갖다 대든 S극을 갖다 대든 인력 작용할 겁니다, 얘들아. 어차피 외부 자기장과 나란히 자기화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N극을 갖다 댔어. 그럼 철못의 위쪽 부분은 무슨 극으로 자기화될까? 그렇지, S극. 인력 작용해야 된다고. 나란히 자기화된다는 거는 다른 극으로 자기화된다는 거야. 아래쪽이 무슨 극으로 자기화될까? N극으로 자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자석을 제거했어. 이 자기화된 상태 사라집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다른 철못을 준비했어. 다른 철못에다 갖다 대. 이때 달라붙을까 안 달라붙을까? 달라붙을까 안 달라붙을까? 달라붙어 얘들아.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으니까 이 철못에 남아있는 자기장이 또 다른 철못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인 거잖아. 그럼 새로운 철못의 윗부분은 무슨 극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S극. 아랫부분은 무슨 극으로 자기화가 됩니까? N극으로 자기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자성체 가겠습니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약하게 나란히 자기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자성체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자 자석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들이 자기 구역을 이루는 정도는 아니고요. 각각의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다.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있기는 하나 적습니다. 상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짝을 이루지 않은 몇몇의 전자들이 원자 자석을 띠고 있는 상태인 거야. 각각의 원자 자석을 띠고 있는 상태인 거야. 각각의 원자 자석을 띠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다시 걸어주게 되면 이때 이 각각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 각각의 원자 자석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자기화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자기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자기구역이라는 표현은 강자성체에서만 쓰입니다. 상자성체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자성체에 해당하는 종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들은 종이나 알루미늄, 산소와 같은 물질들은 외부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 달라붙기는 하는데 얘들아 엄청 강한 자석을 갖다 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자석 붙어 있거든. 근데 이때 종이에 갖다 댄다고 끌려오지는 않아 얘들아. 근데 사실 나란히 자기화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약하게 자기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오디뮴 자석과 같은 매우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달라붙는 거, 끌려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종이나 호일,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산소도 조금 자주 나와서 외울게요. 종이, 알루미늄, 산소 정도 자주 나와서 외울게요. 그런데 이때 종이나 산소나 알루미늄과 같은 상자성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애초에 약하게 자기화됐었잖아. 그치? 그럼 외부 자기장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각각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없다. 모든 전자 짝이루.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없음입니다. 모든 전자가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없다. 저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걸리기 전에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려놓냐면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얘들아. 상자성이랑 반자성 각각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상자성은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있긴 한데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 자석들을 그려놓습니다. 근데 반자성의 경우에는 모두 짝을 이루었잖아. 그래서 원자 자석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워둡니다. 그림에서. 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반자성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된다 그랬어? 반대로 자기화된다 그랬어? 반대로 자기화된다 그랬어.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일 때 각각의 원자 자석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왼쪽 방향을 향하는 원자 자석들을 만들게 됩니다.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강하게 자기화됩니까? 약하게 자기화됩니까? 약하게 자기화되지. 그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이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유지되지 않는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물, 구리, 금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이나 구리나 금 같은 것들이 반자성체에 해당합니다. 얘들아, 우리 도체, 부도체, 반도체랑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은 별개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결고리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금속, 비금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속, 비금속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은 자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자기적 성질에 따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예시 외워야 돼. 얘들아 여기 거저주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시 외우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자성체 이용 볼게요. 자성체 이용. 그래서 각각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은 자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달라진단 말이야.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그런데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어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자성체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전자석입니다.
얘들아,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이때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 내부에다가 철심, 즉 철, 강자성체를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길 거지요.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철심도 자기화될 거지요. 강하게 나란히 자기화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럼 솔레노이드의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이 자석의 세기도 세지는 것이고, 솔레노이드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이때 자석의 극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와 극을 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자성체 이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무자석, 세 번째 액체자석 나오는데 얘들아,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고무자석이고요. 고무로 된 자석이겠죠. 세 번째는 액체자석입니다. 즉 고무자석이나 액체자석은 전부 다 영구자석을 의미합니다. 영구자석. 여러분이 아는 막대자석이나 말굽자석이나 전부 다 철이나 니켈, 코발트로 만들어줍니다. 이 자석은 얘들아, 내가 자기장을 제거해도 계속 자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자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무엇을 써야 된다? 강자성체 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액체자석은, 고무자석은 고무에다가 자석 분말 넣어준 거야. 강자성체 분말 넣어준 거고, 액체자석은 액체에다가 강자성체 분말 넣어준 거야. 넣어주고 잘 섞어주게 되면 이때 고무자석이나 액체자석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무자석은 여러분 그 전단지 뒷면에 보면 까맣고 납작한 거 본 적 있어, 얘들아? 말랑말랑한 자석, 까맣고 납작한 자석, 그걸 고무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드디스크 나오거든요. 얘들아, 이 하드디스크랑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옛날에 쓰던 통장 까만 라인 또는 옛날에 쓰는 마그네틱 카드, 요새는 ICC 카드를 써가지고 잘 안 쓰는데 통장에 까만 색칠돼 있는 거 본 적 있어, 얘들아? 뒷면에 거기 이거 뜯어서 없애버린 거, 너네 통장을 본 적이 없니 혹시? 통장의 뒷면에 보면 요게 까맣게 이렇게 색칠돼 있는 게 있거든? 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는 본 적 있을걸, 얘들아? 카드 뒷면에, 옛날 카드 보면 카드 뒷면에 여기 까만 선 하나 있잖아.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뭐냐면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통장이나 마그네틱 카드에 까만 선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얘들아, 정보를 기록해 놨어. 근데 그 정보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사라져야 돼? 남아있어야 되잖아. 사라지면 안 되잖아. 열심히 정보를 기록을 했다? 기록을 했는데 다음에 켜서 봤는데 사라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하드디스크나 통장이나 마그네틱 카드는 전부 다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읽어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 통합과학 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차이 배웠지요? 디지털 신호는 이진법입니다. 0과 1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배열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저장했는지 기록했는지를 남겨두는 상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통장이나 마그네틱 카드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강자성체를 묻혀 놓아서 오랫동안 정보가 남아있게끔 한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나 마그네틱 카드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석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이 배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석 근처에 두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너네가 쓰는 건 다 IC 칩 카드라 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상자성체 보겠습니다. 얘들아, 상자성체는 예시 나오는 게 자주는 없는데요. 보통은 액체자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액체 산소. 실온에서 산소는 기체 상태란 말이야. 실온에서 산소는 기체 상태인데 이때 온도를 매우 낮춰주면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지. 근데 산소는 상자성체라고 했단 말이야.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약하게 나란히 자기화될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고 액체 산소를 흘려주면 액체 산소가 인력을 받게 되면서 이 사이에 맺혀 있다, 고여 있다, 붙잡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자성체는 초전도체입니다.
여러분 통합과학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신부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자기적 성질만 보면 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은 뭐 초전도 현상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기적 성질은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얘들아,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것은 인력을 받는다는 거야? 청력을 받는다는 거야? 청력 받는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청력 받는다. 그래서 해당 단어는 얘들아 크게 어렵진 않아. 여러분 암기만 잘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단원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에서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 배울 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기록할 거고 그리고 이 정보를 다시 읽을 건데 정보를 기록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자기장으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정보를 읽는 것은 반대 과정이거든. 이때 기록된 자기장을 지나가면서 전기 신호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록된 자기장을 지나갈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라는 이야기 할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건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방금 오늘 그 다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 뭐였지요? 전자기 유도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방금 다룬 건 앙페르 법칙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룰 것은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뒤로 넘어오셔서 딱 두 문제만 봅시다. 12페이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6번. 얘들아 문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 상황 설명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설명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 16번입니다. 자, 12페이지 16번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원통이 있는데 각각 상자석 막대와 강자석 막대입니다. 상자석 막대와 강자석 막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두었습니다. 자, 긴 짝대기가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럼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출발, 마이너스 극에 도착 이렇게 전류가 흘러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 찾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나사 법칙. 원형 노선에서 전류 방향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뒤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빠 손가락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지요. 이게 자기장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솔레노이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른쪽으로 솔레노이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반대로 자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나란히 자기해야 된다 그랬지요. 상자성체는 약하게,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는 각각 오른쪽 방향으로 똑같이 자기화가 될 겁니다. 얘가 더 강하게 자기화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스위치를 열었어. 스위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는 도선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럼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겠지.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안 흐르면 자기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강자성체의 자기장은 남아있을까 사라질까요? 남아있겠지.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됐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얘들아 상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에 남아있을까 사라질까? 남아있습니다 얘들아. 남아있습니다. 왜? 왜? 그렇지. 강자성체가 이제 외부 자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사라졌지만 강자성체의 자기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자성체의 자기장에 의해서 상자성체가 자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주의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들아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문제에서 해당 문제 하나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 19번 그림은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치입니다. 이때 강자성 또는 반자성체의 물체 PQ를 각각 풀에 고정시킨 후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양쪽 수평면 위에 가만히 놓는다. 이때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PQ의 운동 방향을 관찰한다 라고 합니다. 얘들아 P 있고요, Q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위치 A에 연결할 수도 있고 B에 연결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치 A에 연결했더니 P가 힘을 받는 방향이 왼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도 힘을 받는 방향이 왼쪽이라고 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를 거고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체 P와 Q는 자기화가 되어서 힘을 받았다는 거야. 인력 또는 청력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A에 연결했을 때 P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고 하지요. P가 왼쪽으로 힘 받았다는 것은 인력을 받았다는 겁니까? 청력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청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얘들아 Q는 이때 A에 연결했을 때 솔레노이드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력을 받은 겁니까? 청력을 받은 겁니까? 마찬가지 얘들아 얘는 무슨 힘 받은 거야?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인 거야. 솔레노이드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똑같이 왼쪽 방향이지만 P의 입장에서는 청력인 거고 Q의 입장에서는 인력인 거잖아.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Q는 인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P와 Q는 각각 강자성 또는 반자성이라고 했는데 P는 청력 받잖아. 그럼 강이야 반이야? 반이야. 그 다음 Q는 인력 받잖아. 강이야 반이야? 강이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A에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야. 그렇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P는 반대로 자기화될 거고 여전히 Q는 나란히 자기화될 거잖아. 그 새로 만들어진 자기장에 대해서. 그럼 여전히 P는 어떤 힘을 받을 거고 청력을 받을 거고 여전히 Q는 어떤 힘을 받을 거다? 인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때 P 왼쪽, Q 왼쪽으로 힘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유형 빼고는 전부 다 개념 문제, 예시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크게 없는 단원입니다. 잠깐 끊었다 갑시다 얘들아. 얘들아 시험지 있으시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시험을 제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샐 거야? 그냥 밤새고 가려고. 그게 낫겠다. 드시 너무 애매해가지고.
짐 다 썼어? 몇 박이야? 3박 4일. 아, 화, 수, 목, 금. 금요일 11시에 아, 좋겠다. 일본 어디가? 도쿄? 오사카랑 오사카? 도쿄팀이 아, 팀이 달라? 그럼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 좋겠다. 좋겠다. 얘들아, 21페이지. 유빈아, 언제 왔어? 방금 와서. 다쳤어, 근데? 아니, 거의 가지 많이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거의. 그냥 근데 왜 늦게 왔어? 모르는 사람이랑 다친 거야? 그냥 차. 병원에 가기 갔어? 빨간 표시 있어? 이건 안 돼. 원래 이게 있던 거잖아. 자, 봅시다, 얘들아. 21페이지. 유빈아 앞에 건 봐야 돼. 자, 21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명칭들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반복 이렇게 네 가지 표현 나오는데요. 먼저 자기력. 말 그대로 힘입니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자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인력 있고요. 청력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일 수도 있고요.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일 수도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강자성이나 상자성이나 반자성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과 강자성이나 상자성은 항상 인력 작용할 거고 반자성은 청력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나올 건데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기장 영역 내에서 도선이 받는 힘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인력, 청력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인력은 서로 다른 극일 때, 청력은 서로 같은 극일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턴 운동법칙 성립합니다. 뉴턴 운동법칙 중에서도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력도 작용, 반작용 법칙 성립하더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우리 앞에 공부했던 전기장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기장 안 들어간 친구들도 있지만 얘들아,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했고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석에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력 세게 받을 거니까 자기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의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자기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자석이 이렇게 존재하면 막대자석 또는 말국자석 자석이 존재하면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할 거고 자기력이 작용한다면 자기장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는 것이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자.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침반을 주변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극 왼쪽에 나침반을 놓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나침반에는 N극과 F극이 존재하는데 이때 N극은 N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거고 F극은 N극으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할 거니까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왼쪽 방향 향할 겁니다. F극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자침의 N극이 이 방향 향할 겁니다.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자석 주변에 몇 개 더 그려보시면 이때 자침이 향하는 방향 이렇게 되겠지요. 자침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자침이 향하는 방향, 자침이 향하는 방향 이와 같이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쭉 이어보시면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 F극으로 쏙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더라라는 이야기 해줬던 겁니다. 근데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모두 이어진 형태로 패곡선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닫힌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 패곡선이라고 하고요. 패곡선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얘들아, 이때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 강하고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 약해진다 그랬지. 자기력선으로 봤을 때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강한 거고 자기력선이 느슨할수록 자기장이 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이 나타내는 방향의 접선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P점에서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 N극에서 나와서 F극으로 들어가고 촘촘할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 세고요. 해당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자기선속인데요. 얘들아, 자기선속은 오늘 쓸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쓸 건데 명칭 정리하는 김에 같이 가볼게요. 자기선속의 정의는 뭐냐면 도선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선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란 말이야. 그럼 자기장이 존재할 때 자기선속을 찾을 건데 공식부터 이야기하고 가자면 자기선속은 파이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선속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단면적의 넓이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선속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도선의 단면적의 넓이로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수직으로 통과하는 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더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우리 자기선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N극 있고 오른쪽에 S극 있고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을 거야. 도선의 단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때 나타나는 도선은 원형 도선이거나 또는 사각 도선의 형태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우리가 도선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 도선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항상 수직으로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도선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준다면 모두 수직으로 통과를 하겠지만 도선을 빙그르르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도선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일부 학교에서는 벡터 다루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설명하실 때. 이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방향이지요. 그 다음 면은 얘들아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근데 이 면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수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면의 방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면에서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 이걸 면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면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거야. 그럼 이와 같이 딱 놓여져 있을 때 세타가 0도인 거잖아. 코사인 0도가 얼마지요? 1이지요. 그때가 최대인 거야. 그럼 얘들아 빙그르르 돌아가서 면이 이렇게 존재해. 그럼 면의 방향은 요렇게 잡는 거라고요. 그럼 면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90도. 그럼 코사인 90도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과학 때 전자기 유도 발전기 배웠었잖아. 전자기 유도 발전기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터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코일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게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자기선폭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둘 사이의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선폭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 유도 전류 흐른다라는 이야기 해준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자기장 계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앙페르 법칙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 앙페르 법칙. 그래서 세 개의 경우 직선도선과 원형도선과 솔레노이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이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을 때 도선이 원형 모양 또는 사각 모양도 같은 내용입니다. 원형으로 감겨 있을 때, 그 다음 코일에 감겨 있을 때, 솔레노이드에 감겨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모두 다 오른 나사 법칙, 오른손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오른손 이용해서. 자, 이제부터 얘들아, 우리 계속 기호 썼던 것처럼 전류의 방향은, 전류는 기호 I로 쓰겠고요. 자기장은 기호 B로 쓰겠습니다, 얘들아. 자기장은 우리 기호 B로 씁니다. 자기장 기호 B로 쓸 거야. 전기장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 전기장은 기호 E로 씁니다. 자, 그럼 먼저 직선 노선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수평면에서 도선이 뚫고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뚫고 지나간다. 이게 직선도선이 꽂혀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윗방향 내지는 아랫방향일 겁니다.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 써야 된다고요? 왼손 써야 된다고요? 항상? 오른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 찾을 때는 항상 감으셔야 됩니다, 얘들아. 펴지 않습니다. 손 감아진 상태에서 이야기할 거야. 그럼 오른손이 이렇게 아빠 손가락 윗방향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질 거지요. 그래서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 원형 도선의 위치를 원의 중심으로 하여서 동심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심원을.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같은 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는 원입니다. 요렇게 그려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도 계속 자기장은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림보다는 얘들아 위에서 봤을 때의 그림으로 조금 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 아래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위에서 볼게. 위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나를 향해서 뚫고 나오고 있는 거지. 이 뚫고 나오는 들어가는 방향을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 X표로 표현을 합니다. 지면을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지면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게 앞모습, 이게 똥구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화살의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야, 얘들아. 화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면 X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될까?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때 전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잖아. 그럼 이때 위에서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되겠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와 같이 자기장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얘들아. 이때 임의의 점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봐. 그럼 여기서는 시계 내지는 반시계라고 말하면 안 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내지는 동서남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P점에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겠어? 왼쪽, 접선 방향 그리라 그랬지? P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그럼 Q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겠어? 아랫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더 하자. 그럼 R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줬어?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냐면 X, Y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선을 올려놨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좌표 평면에서 Y축과 나란하게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사실 얘랑 똑같은데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우린 이 평면 안에서만 볼 거거든. 그럼 이 도선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의 자기장과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인 거야?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나오는 방향인 거야. 다시 얘들아. 도선이 지금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을 거지. 그럼 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여러분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질 거고 항상 자기장은 닫힌 패곡선 그려지기 때문에 왼쪽에서 나왔으면 오른쪽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때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고요. 오른쪽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왼쪽은 어디든 나오는 방향인 거고 오른쪽은 어디든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도선을 뛰어넘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반대가 돼야 돼 얘들아. 반대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도선이 있어. 도선이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 근데 도선의 위쪽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대. 그럼 도선의 아래쪽에는 어느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손은 어떻게 감아주셔야 될까요? 손. 아래쪽에서 나오고 위쪽에서 들어가야 되더라. 도선을 기준으로 위에선 들어가고 아래선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감아진다는 거야. 그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왼쪽 방향이다. 요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겠지요. 약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 챕터에서 나오는 공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개념이란 말이야. 공식 이거 하나인데 안 외우면 너무하잖아. 그치? 외워줘야 돼 얘들아. 직선도선의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은 B는 R분의 I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형 도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도선은 말 그대로 도선이 감겨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직선 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직선 도선인 거야.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직선 도선인 거고 원형 도선은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이걸 원형 도선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때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각각의 도선들에서 자기장 만들고 있을 거잖아. 도선의 각 부분들이 자기장 만들고 있을 건데 어떻게 되냐면요. 요 부분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렇게 감아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만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각 부분 어느 부분이든 간에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다 칠판 선생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될까요? 다시 이렇게 놓여졌으니까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봐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형 도선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랫방향입니다. 원형도번 중심. 그리고 균일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기장이 그려지더라. 그리고 도선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위에서 이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시계 내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아, 이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을 들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또는 나오는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도선 중심에서 들어가는 이면 도선 바깥에서 나오는 방향일 거야. 도선을 뛰어넘은 거니까 얘들아. 도선을 뛰어넘은 거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색이 찾을 건데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서만 찾는다 그랬지. 근데 중심으로부터 도선까지의 거리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때 이 R값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될까요? 얘들아, 근데 공식은 똑같은데 사실 이때 비례한다 이기 때문에 원래 비례상수 들어있거든요. 근데 둘의 비례상수가 다릅니다. 원형 도선일 때 자기장이 조금 더 셉니다.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보다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 더 큽니다. 파이배 큽니다. 근데 이걸 너네가 계산해서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 앞에서 역학 문제 풀 때도 우리 빗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 sin 세타, mg 프라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이때 sin 세타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힌트 주면 그 힌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힌트 이용해서. 그래서 다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르다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게. 전류가 이렇게 도선이 감아져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직선 도선이랑 원형 도선이랑 같이 보는 거거든. 직선 도선이랑 원형 도선이랑. 그럼 직선 도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직선 도선의 전류가 I만큼 흐르고 떨어진 거리가 R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 도선은 이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만큼 만드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원형 도선 있잖아요. 그럼 원형 도선에도 똑같이 전류가 I만큼 흐를 거지요.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럼 원형 도선도 이 중심에 R분의 I만큼 자기장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세기가 다르다는 거야. 직선 도선이 지금 만드는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원형 도선이 만드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둘의 세기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다르다.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다르다. 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여러 번 감겨 있다 하면 돼. 다시 직선 도선에서 원형 도선 넘어갈 때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솔레노이드는 이 원형 도선이 여러 번 감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원형 도선과 원형 도선의 합에 의해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원형 도선에서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 아빠 손가락을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솔레노이드에서 똑같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한다면 아빠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원형 도선 내부에서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될 거지요.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여러분 이거 통과 때 봤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마치 막대 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을 그리게 되더라. 오른쪽에 N극과 같이 왼쪽에 S극과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은 얘들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내부에서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랑은 상관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여전히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이때 거리 대신에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중요해져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이때 스몰 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몰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감은 수라고 표현하고 n의 값은 전체 길이분의 전체 감은 횟수.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공식 나오는 거 얘들아 3개. 실질적으로 2개밖에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2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 문제. 예시 마무리하고 얘들아 계산 문제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오셔서 23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전자석, 그 다음에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자석은 앞에 단원에서도 이미 다뤘지, 얘들아.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체 이용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에다가 강자성체를 넣어 놓으면 우리가 이를 전자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전류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서 자석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영구자석과 달리 전류가 흘러야 자석이 되는 거고요. 전류의 색이나 방향을 통해서 자석의 세기와 극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어디에 이용하냐면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라든지 아니면 전자석 기중기라든지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곳들에 이용되는데 MRI 먼저 설명할게 얘들아.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데 우리 어디 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안 좋으면 이렇게 몸 가둬놓고 잉 하고 들어갔다 잉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안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 거냐면 전자석을 솔레노이드에 전류 흘러. 그럼 자기장 만들어. 그리고 철심도 끼워 넣었잖아. 그럼 철심은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강하게 자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전자석 내부에는 매우 강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그 강한 자기장으로 인체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MRI이다. 자기공명 영상장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똑같아 얘들아. 자기부상 열차도 열차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자석을 달아놓게 되는 거야. 바퀴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자기력이 작용할 거고 열차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럼 공중에 뜨게 되면 얘들아 접촉면이 없어지는 거고 마찰이 없어지는 거고 열손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마찰이 없게 달릴 수 있다. 그럼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자석 기중기 나오지요. 전자석 기중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석 이용한 기중기입니다. 기중기가 뭐냐면 얘들아 물질 들어 올리는 거야. 보통 어디에 생각하면 되냐면 폐차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내가 이 차를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란 말이야. 근데 차를 들어 올릴 때 이 전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려. 그럼 자기장 만들어져. 강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달라 붙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동시켰어. 나 여기서 놔두고 싶어. 그러면 전류를 끊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전류를 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연의 상태가 사라질 거지요. 자석이 더 이상 아니게 되겠지요. 그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전자석 기중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트로이드는 뭐냐면 얘들아 트로이드는 이 솔레노이드를 도넛 모양으로 말아 놓은 거야. 도넛 모양으로 말아 놓게 되면 이 안에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자기장이 매우 강하게 형성될 거고 이 자기장이 갇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 발전 장치에서 이 트로이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시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력입니다, 얘들아.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과 세부치 사이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 내에 있을 때도 자기력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 받을 때는 얘들아 오른손 쓰셔도 되고 왼손 쓰셔도 됩니다. 둘 다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편한 방법 쓰세요. 먼저 오른손, 자기력으로 오른손 찾을 거면 오른손으로 자기력 찾을 거면 핍니다. 그리고 얘 접지 않습니다. 얘들아 절대 접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펴니다. 아까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 할 때 항상 감아서 이야기했고요. 자기력 이야기할 때는 항상 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빠 손가락이 전류입니다. 내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입니다. 전류, 자기장, 자기력입니다. 얘들아 될까요? 전류, 자기장, 자기력입니다. 감으면 안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기장 영역 내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존재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손 펴서 아빠 손가락은 지금 전류였어, 그치?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들아 손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손목을 꺾어야 돼. 손목을 돌려야 돼. 이렇게. 손목을 돌려야 돼. 그 다음 자기장은 어느 방향? 오른쪽. 다 했어, 얘들아. 이게 끝. 그럼 자기력은 어느 방향? 아래쪽 끝.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이때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원리가 필요하진 않아. 여러분 고교 과정에서 원리가 필요하진 않은데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받는지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지. 자, 그러면 위쪽에서는 자기장이 오른쪽이고 아래쪽에서는 자기장 왼쪽이란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위쪽에는 외부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강해졌어. 아래쪽에는 외부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니까 약해졌잖아. 그러면 위에는 자기장이 세고 아래는 자기장이 약해서 자기 밀도가 강하고 약해서 밀려난 거야. 이게 자기력의 원리인 거야, 얘들아. 밀려난 거야.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일 때만 자기력을 받아. 나란하면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지 않아. 나란하면. 예를 들어서 이때 도선이 오른쪽으로 놓여있다.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때 이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 차이가 나지 않거든. 그러면 자기력을 안 받는다는 거야. 자, 왼손도 가겠습니다, 얘들아. 왼손은 이렇게. 오케이. 자, FB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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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부터 넣을게요, 얘들아. I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 B는 오른쪽 방향. 그럼 F는 어디? 아래쪽 방향. 자기력 끝. 이해됩니까? 두 손 어느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손 쓰실 거면 IBF 되는 거고요. 왼손 쓰실 거면 FBI. 근데 바꿔 쓰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왼손 FBI, 오른손 IBF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뭐냐면 전동기입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전동기입니다. 그럼 전동기 나타내보자, 얘들아. 전동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사각 코일을 이 안에 이렇게 넣어두었다라고 할 거야, 얘들아. 될까? 자, 그러면 전류가 왼쪽 도선에는 칠판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 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도선은 여러분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지요. 될까요?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왼쪽 도선 먼저 볼게요, 얘들아. 왼쪽 도선 전류, 자기장, 자기력,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여러분 찾아주세요. 어떻게 되겠니? 오른손 쓰셔도 되고요, 왼손 쓰셔도 됩니다. 자기력 어디로 갔니? 왼쪽 도선을
아래로 받아야 돼, 얘들아. 다시 전류가 지금 칠판을 향하는 방향이지요. 자기장 오른쪽 방향이지요. 그럼 자기력 어디로 받는다? 아래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얘들아, 전류가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지요. 그 다음 자기장이 이 방향이지요. 자기력 이 방향입니다. 얘가 왼손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나오셨어야 됩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오셨어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왼도선을 자기력 어디로 받는다? 아래쪽으로 자기력 받는다. 자, 그럼 오른도선은 얘들아 여기만 그대로 가면 되잖아. 지금 전류의 방향만 바뀌는 거지. 전류만 뒤집어. 자기력 어디로 받아? 위로 받아. 다시 얘들아 여기서 찾아주시면 전류의 방향만 바뀌는 거지. 어떻게 돼? 뒤집어. 프리. 됐니? 자기력 어디로 받니? 위로. 오케이. 그럼 얘들아 왼도선을 자기력 아래로 받고 오른도선을 자기력 위로 받으니까 이때 자기력 요렇게 받아서 이 코일이 빙글빙글 회전한다. 전동기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들아 전동기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전동기 영어로 하면 뭐지? 모터. 얘들아 모터는 건전지를 끼워야 되잖아. 그치? 콘센트를 연결해야지 돌아가는 거잖아. 모터 세탁기에 들어있잖아. 선풍기에 들어있잖아. 그치? 발전기랑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류를 흘렀더니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빙글 돌아간다.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는 발전기랑은 반대야. 다음 시간에 발전기 배울 거야, 얘들아. 오늘은 전동기까지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발전기 배울 건데 발전기랑 전동기는 반대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 받는다. 당연히 자기장 셀수록 전류가 셀수록 전류의 그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력 세게 받는다. 그래서 이 자기력 이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전동기 있고요. 그 다음 스피커 있는데 얘들아 스피커랑 마이크의 원리는 뭐냐면 얘들아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거야. 꼭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스피커폰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 꼭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 스피커인 거고 소리를 입력하면 마이크인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스피커는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스피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파동에서 들어갈 거야. 소리라고 하는 것도 파동의 일종이고 음파거든. 음파. 그래서 이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 또는 액체 또는 고체의 진동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종의 운동 에너지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 연료계 계기판 이때 힘을 받아서 으잉 하고 기름을 이만큼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에 따라 힘을 받으면 잉 전류가 이만큼 흘러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장 보시면 얘들아 오른쪽 장 보시면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자기부상 열차, 직류 전동기, 스피커까지 우리 모두 원리 설명드렸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진동판을 웅웅 진동시키는 거야. 자기력 이용해서. 예제 2-3개 풀 건데 35페이지 26번. 빨리 볼 거긴 한데. 얘들아 먹으면서 조금만 더 들을래? 나 10분만 더 말해도 돼? 먹으면서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어? 많이 바빠? 괜찮아? 조금만 더 듣자. 먹으면서 돼요? 먹으면서 들어. 이렇게 하고 이따 영상 봐. 괜찮아. 먹으면서 들어. 문제 풀 것 같아. 얘들아 몇 개만 할게. 몇 개. 간단하게만 할게.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지구자기장. 얘들아 나침반의 목적 자체가 뭔지 알아? 나침반의 목적 자체가?
방향 찾기야. 방향 찾기. 그래서 나침반에는 N극 바늘과 S극 바늘 자침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자침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자침의 S극은 당연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겠지. 남쪽을 가리키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고려를 할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고려를 할 때, 이 지구 자기장을 같이 고려를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라고 할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야. 전류는 무슨 극에서 출발? 플러스 극. 무슨 극에 도착? 마이너스 극.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내가 나침반을 위치를 시켰다는 거야. 그럼 이 나침반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측정을 할 건데 도선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손 요렇게 감아질 거잖아요. 맞지? 그럼 도선의 아래쪽에서는 지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아,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방향 조금만 바꿀게.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요렇게 둘게요. 이렇게 북남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인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이 바닥면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쪽 방향이라는 거야. 땅바닥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지구 자기장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전류 자기장은 북쪽인데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항상 어느 방향이야 얘들아? 북쪽인 거야. 북쪽.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럼 해당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얘들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서쪽이고 지구에 의한 자기장 북쪽이잖아. 그럼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되겠습니까? 북서쪽. 그게 끝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게 끝인 거야.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얘들아 어떤 질문을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요. 당연히. 맞습니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땅바닥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일 거고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를 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동쪽이 될 거란 말이야. 될까? 그러면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나침반 자침의 N극의 회전 방향이 전류가 흘렀을 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가 OX인지 하나랑 그 다음에 N극이 가르키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게 O인지 X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할 거야. 자, 다시 보자 얘들아. 자침은 원래 전류가 흐르기 전에 북쪽을 향하고 있었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전류가 왼쪽으로 흐를 때는 나침반 자침이 북서쪽을 향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되면 이때 나침반 자침은 어디를 향하게 될 거야 얘들아? 어디를 향하게 될 거야? 북동쪽이야. 남서가 아니야 얘들아. 남성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지구 자기장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지구 자기장 계속 북쪽인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이면 합성 자기장이 북서쪽이 되는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동쪽이면 북동쪽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얘들아. N극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N극은 원래 북쪽에 있었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으로 흐르면 서쪽으로 회전할 거지. 왼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회전할 거지.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맞아요. 될까요? 그런데 다시 얘들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틀려요, 얘들아. 이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원래 어느 쪽이었는데? 북서쪽. 지금 북서쪽인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느 쪽을 향하게 될 거라고? 북동쪽을 향하게 될 거라고. 얘들아, 북서랑 북동은 반대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 북서의 반대는 어디야? 남동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번지야.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30번인데 안 봐도 돼. 내가 그릴 거니까 36페이지 30번 하나만 더 볼게요.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근데 꼭. 자, 얘들아,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세도선 ABC가 지면을 뚫고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원점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그 다음 B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며 원점 O에서 B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이다. 여기까지 문제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제 조건을 가지고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비랑 방향을 찾아줄 거야. 세기비랑 방향을.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B밖에 없어서 얘들아, B 먼저 갈게. B는 전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른다라 그랬지. 그럼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주변의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원점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이지. 그럼 원점 O에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원점 O에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이야.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런데 원점 O에서 ABC의 합성 자기장은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합성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것은 X 방향 자기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A랑 B랑 C랑 다 더했을 때 Y축 자기장만 있어야 되는데 A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몰라. 그래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만 A는 주변에 자기장 이렇게 만들 거고 A가 원점 O에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의 방향 둘 중 하나지. 어디거나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근데 얘들아, C도 볼게요. C도. 그럼 이때 C가 만드는 자기장도 방향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모르지만 이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C가 원점 O에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거나 위거나 아래거나.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때 합성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왼쪽 방향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다? 왼쪽이었다 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 방향이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라서 얘네들 더한 건 없어졌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 위쪽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때 A, B, C 다 더해서 위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류의 방향 찾을 거야. A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 C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 이해될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아, 그럼 A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얼마여야 되겠구나? B0여야겠구나. 근데 이때 A랑 떨어진 거리, B랑 떨어진 거리, C랑 떨어진 거리를 봤더니 1대 2거든 얘들아. 1대 2거든. 그럼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1D분의 IA인 거고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D분의 IB인 거고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D분의 IB인 거잖아. IC인 거잖아. 근데 이때 이 값이 전부 다 똑같잖아. 그럼 A와 B와 C의 전류의 세기비는 몇 대 몇이다? 그치. 1대
2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1대 2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기억할게요. 진짜 마지막.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있어. 근데 지금 A, B 도선에 의해서 원점 O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0이다. 그러면 이때 A, B는 무조건 전류의 방향이 똑같아야 돼. 다시 한 번 더. A, B 사이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잖아. 이거 전기력이랑 똑같아 얘들아. 전기력이랑 똑같아. A, B 사이에서 전기력 0이면 A, B는 같은 종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A, B 밖에서 전기력이 0이면 A, B는 다른 종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 거야. A, B 사이에서 0이면 A와 B가 각각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무조건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자, 먼저 A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A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지. 그러면 이때 B는 요렇게 자기장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B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매번 찾지 않고 우리는 외워버릴 거야. 사이에서 합성 자기장 0이면 전류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 거고요. 만일 바깥에서 A 도선 있고 B 도선이 있는데 바깥에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A, B는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야. A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 방향이야. 그럼 B는 왼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B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A 입장에서도 아래, B 입장에서도 아래니까 둘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흘러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외워서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원래 그래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프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그래서 여러분 32번부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32번부터 32, 3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 한 70문제 정도 되거든요. 얘들아, 우리 1주차인데 과제 해옵시다. 1주차인데 과제 좀 해옵시다. 밀리지 말고 해옵시다. 아, 신일 개빡세겠네. 아니야. 너무 많지 않아, 얘들아. 앞쪽 문제는 쉬워. 뒤에 기출이랑 고난도 빼고는 풀만하거든. 특히 자성체는 내용 너무 쉬워서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다음 주에 이거 해당 자료집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저 드시고요. 드시고 나서 쓰레기만 쓰레기통에 버려주자, 친구들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비행기로?